이거 진짜 아까운데. 이거 정말 제가 아끼고 아끼는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들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기업 취업 성공을 늘 힘껏 응원해드리고 있는 개짜 컨설팅의 박규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한 가지죠. 입사 후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좀 조언해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실제 입사 후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한 질문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입사 후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한 어떤 방향을 설정하기가 좀 어렵고, 또 어떤 것을 어느 정도로 이야기해야 될지를 몰라서 머리를 싸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면접관들이 진짜로 좋아하는 입사 후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한 답변 예시들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접 과정에서 활용해 보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 면접 질문을 던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볼까요? 면접관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입사 후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제 입사해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답변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이 실제 입사해서 어떻게 일을 할 건지를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이 좀 잘못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잘못된 사례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 기업의 홈페이지에 있는 비전이나 경영 목표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그것이 나의 목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기업의 홈페이지에 있는 비전이나 어떤 경영 목표, 왜 그게 그렇게 비전으로 등록되어 있을까요? 지금 당장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전으로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당장 못하니까. 그리고 그런 비전을 달성하려고 하면 그건 이제 신입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사장님도 잘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비전에다가 등록을 해놓은 건데,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입사 후 이루고 싶은 목표로 답변을 하시면 면접관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이지 못한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젊은이의 특권이니까 큰 꿈을 꾸는 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비전이나 목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목표인 것처럼 답변을 하면 그게 달성할 수 없다는 걸 면접관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들이 면접관님들로 하여금 별로 현실성 있는 답변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좋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가끔 이런 목표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입사 후 5년 이내에는 어떤 거 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입사 후 10년 후에는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사람이 되겠다, 또 입사 후 20년 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업무적으로 좀 연관이 돼 있는 어떤 전문가로 성장하겠다, 그러면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여러분의 어떤 전문성만을 키우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면접관님의 입장에서는 크게 우리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되는데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특히 어떤 자격증을 따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열하니까 그게 굉장히 식상하게 느껴지고요. 입사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 장황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장황해지면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그런 답변을 듣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그리고 이런 답변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답변도 결코 좋은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안 좋은 답변 사례 마지막 것이 있다면, 어떤 지역 본부장이 되겠다, 또는 어떤 사업 분야의 어떤 사업 본부장이 되겠다, 또 심지어는 사장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구성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답변을 하시면 면접관님의 입장에서는 실은 속으로는 약간 콧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면접관인 나도 한 20년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런 목표 달성하는 게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갓 입사한 신입 직원이 앞으로 30년 후에, 20년 후에 뭐 사장이 되겠다, 본부장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어떤 성과 지향적인 어떤 승진만을 노리는 이런 맹랑한 직원자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들 역시 면접관님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답변이 아니에요. 그러면 입사 후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한 답변을 어떤 게 좋은 답변이냐,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요, 이거 진짜 아까운데 이거 정말 제가 아끼고 아끼는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들인데요. 우선 가장 좋은 답변은요, 여러분들이 입사 후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들을 목표로 제시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입사 후에 업무부터 빨리 배우겠다, 입사 후에 조직에 빨리 적응하겠다, 입사 후에 고객 응대에 대해서 철저히 공부하겠다, 또 입사 후에 찾아오시는 고객들에게 가장 먼저 정성을 다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들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신입 직원을 뽑고 싶은 마음은 그다지 없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입사해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목표로 제시를 해주면요, 면접관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왜 좋아하시느냐, 우선 면접관님들이 대부분 이제 제 연령대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대부분 이제 경력 한 20년 이상 이렇게 직장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무엇보다도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기본에 충실한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뭐 뛰어난 어떤 역량 이런 것들보다는요, 내가 업무부터 제대로 배우고 내가 차근차근 일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입사 후 실제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면접관님들께 보여주시면 면접관님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답변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이런 답변을 해주시면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신하게 느껴지고, 또 실제 여러분들에게 더 믿음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입사해서 어떤 일부터 먼저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답변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실 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실제 입사해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눈에 좀 그려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 면접관님의 입장에서는 훨씬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제 그려지니까 훨씬 더 뽑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입사 후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우선 업무를 빨리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 인턴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직장 경험은 없다 보니 처음에 입사해서는 업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바쁘신 선배님들의 업무를 옆에서 도와드리면서 선배님들의 업무 노하우를 제가 훔쳐 배우고, 또 선배님들의 말씀을 꼼꼼히 메모해서 입사 후 한 3개월 후 정도에는 제 몫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신입 직원이 꼭 되고 싶습니다. 이런 식 정도로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 면접관님들께서 그 모습이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이 친구가 기본에 충실한 지원자구나. 그리고 이 지원자가 입사해서는 이렇게 정말 일을 하겠구나. 그런 모습이 이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그런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눈에 그려질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한 가지 더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방금 답변 드렸던, 애시해드렸던 그런 내용들에다가 끝부분에 이런 입사 후 업무를 빠르게 배우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하나 살짝 얹어주시면 면접관님이 이제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두 번째 목표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면접관님께서 그럼 우리 지원자 뭐 두 번째 목표도 있느냐, 그 다음에 이루고 싶은 목표는 뭐냐, 이렇게 또 자세히 또 자상하게 또 물어봐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했던 두 번째 목표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뭐 두 번째 목표, 업무에서 뭐 전문성을 발휘해 보고 싶다, 또 업무에서 뭐 전문성을 쌓아가겠다, 이런 것도 괜찮고요. 또 함께 일하는 선배님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어떤 일이든 믿고 맡겨주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 또는 우리 고객 게시판에 고객들로부터 칭찬 글을 꼭 받고 싶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에서 이제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한옥 가다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렸더니 이제 면접 컨설팅을 할 때 이런 어떤 팁 같은 거,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제가 조언을 많이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세 번째 목표까지 이제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세 번째 목표 같은 것들은요, 실은 말씀하지 않는 게 좋아요. 세 번째 목표는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고 나서, 하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목표를 진지하게 다시 고민해 보겠다, 그리고 기회가 닿는다면 면접관님 다시 찾아뵙고 저의 세 번째 목표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정도 답변을 해줘야 오히려 면접관님께서 더 좋아하실 거예요. 세 번째 목표까지 쭉 이어서 답변하면 어떤 모습이에요? 이 지원자가 말만 앞세우는구나, 또 너무 준비를 해온 답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입사 후 이루고 싶은 목표를 실제 여러분들이 입사 후에 어떤 일부터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첫 번째 목표로 제시해 주시고요. 그때 말씀하실 때 어떤 계획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언급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두 번째 꼬리 질문으로 이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에서 어떻게 성과를 만들어낼 건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면접관님들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 생각에 좀 반영해서 좋은 답변들 구성해서 꼭 좋은 결과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거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